조선 궁중비사. 정말 전순이는 문종을 독살했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문종의 종기를 수양대군이 키웠다는 말이 있는데, 전순이라는 어이가 종기치료법과는 정반대 치료법을 쓰고 활쏘기 등의 활동을 삼가지 않게 하는 등으로 문종의 죽음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무능했던 것은 전혀 아닌데 유명한 의방유치의 공저자이며, 그가 지은 신묘찬요에서는 지금 보아도 매우 선진적인 온실을 설명해 놓아서 나온 것이 문종 독살설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치료를 전담하던 의관들은 왕이 사망하면 질병을 잘못 다스렸다는 제목으로 탄핵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효종이 사망하자 의관 신가규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단종원년의 관례대로 의금부에서 전순이의 죄를 논했음에도 그에 대한 단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었는데, 1453년 전순의 조경지, 전인기 등은 방면되고 전순이는 내의원에 다시 출사합니다. 탄핵된 지 채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로 불복한 신하들은 방면과 내의원 출사가 불가하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거절됐고, 상소가 끊이지 않아 처벌은 내의원에 출사하지 말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특히 전순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가산을 몰수, 처자를 관노로 영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종 2년에는 고신과 과전을 돌려주어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순이의 출세는 더욱 놀라운데, 세조 1년 계유정난과 더불어 원종공신 1등에 높은되고, 세조 2년에는 첨지종추원사로 임명되며 세조 3년에는 성산문든 사육신이 처벌되면서 정몰된 가산을 받았습니다. 반면 반론도 존재하는데, 문종의 죽음은 독살과는 관계없고 본인의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에 따른 결과라는 것으로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는 KBS 역사저널 그날 계유정난 편에서 문종 독살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문종의 어머니인 소원왕후 심씨가 1446년에 사망해 3년상을 치른 뒤 이어 1450년에 세종이 흉해 다시 3년상을 치른 탓에 기력이 쇠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사흘만 장례를 겪어도 몸이 상하는데 3년 내내 겪고 1년 후에 또 3년을 겪는다면 항상 살아도 버텨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종 역시 풍채가 좋고 무인 기질이 다분한 인물이었으나 6년이나 상주 노릇을 이어서 해 몸에 무리가 갈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전순의 등의 잘못된 처방과 6년상의 강행군이 결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종기가 재발해 10일 만에 죽은 문종. 문종이 종기를 앓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36살 되던 해인 10월 하순부터로 처음 종기를 앓았을 무렵 문종은 세종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세종은 치료를 위해 대리청정을 거두고 아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 효과가 나타나 20일쯤 뒤에는 종기의 뿌리가 빠져나오고 병이 치유되었지만 세종의 건강도 말이 아니었고, 세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한 달이 지난 무렵에는 종기가 다시 덧나고 치료하기를 거듭했습니다. 저를 찾아 기도하게 했다는 실록의 기록이 있을 정도라 가벼운 증상은 아니지만, 종기는 관리만 잘하면 쉽게 죽는 병은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에 준하는 수준까지 호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종기는 재발과 치료를 거듭했는데, 종기 뿌리가 뽑힌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경혜공주의 혼례를 치르면서 더 악화되었는데, 이듬해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5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문종은 37세의 임금이 되었는데, 그 무렵 한 달 가까이 종기를 앓았고 이후 21개월 가까이 종기 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문종 2년 5월 4일에 다시 기록이 나와 그 무렵 종기가 재발한 듯합니다. 김종서, 황보의는 종묘와 사직에 가서 병의 치유를 기도하고 여러 신하들은 명산대천을 찾아 기도하게 했으나, 문종은 종기가 재발한 지 10일 만에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종기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재발과 치료를 거듭하며 오랫동안 자리보전을 하다 사망하기 때문에 문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를 담당했던 의관들의 무능력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종기를 악화시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문종의 병상 기록을 보면 종기를 악화시켜 급작스런 죽음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는데, 문종이 사망한 후 수양대군과 의관 전순이의 행보를 보면 그들의 밀착관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긴박했던 10일 동안의 병상 일지를 문종실록에서 보면 5월 12일까지만 해도 문종의 병세는 급박하지는 않았지만
이틀 뒤 급사한 것을 보면 의관들이 병세를 감추고 거짓으로 의정부에 보고한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전순희의 치료에 의문을 가진 대신들이 한결같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떠들었지만 수양대군이 전면에 나서서 이를 유야무야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순희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전의감에 들어와 그 재능을 세종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365건 분량의 방대한 의서, 의방 유치를 편찬하는 사업에 참여했고 의관 김희송과 침구택 1편집을 편찬했습니다. 의방 유치는 세종의 어명으로 편찬한 동양 최대의 의학사전으로 의관 전순회, 최윤, 김유지 등이 참여했는데 전순희의 이름을 맨 앞에 기술되어 그의 역할이 컸음이 짐작됩니다. 세종이 지병으로 승하하자 전순희는 의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받아 전의감 서고지기로 물러나 앉았지만 관례상 처벌로 한 달 반 뒤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의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세종의 서자인 밀성군의 병을 치료한 상으로 말을 한 피라사 받은 기록을 제외하면 이름이 실록에 나오지 않다. 문종이 급사하기 열흘 전에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문종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기까지 전순희의 행적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문종의 종기를 다스림에 그는 종기에 금기시하던 꿩고기를 수라에 올리게 했습니다. 여름철에 야생에서 잘 자라는 바나를 꿩이 즐겨 먹는데 한의학에서는 독성이 강한 이 바나를 먹은 꿩고기를 종기 환자가 먹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전문가인 그가 문종에게 수시로 꿩고기를 바친 것입니다. 더욱이 구운 꿩고기를 바치게 했는데 구운 꿩고기는 화기를 더해 더 해로워 문종에게 꿩고기를 먹게 한 것은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종기를 악화시키기 위한 처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일, 활쏘기 경연에 참관케 하는 일 등을 하게 하여 종기를 덧나게 한 것도 종기를 악화시키려는 고의성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침을 사용한 것도 문제인데 종기가 완전히 곪으면 침으로 찌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주의해야 하고 덜 곪은 부위를 찌르면 상처를 덧나게 하는데 단종 1년 사원부에서 올린 상소에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승하하기 불과 3, 4일 전에 전순희는 3, 4일만 기다리면 곧 병환이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라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옥체가 어제보다 나으니 날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 때문에 모든 신료들은 문종의 병이 쾌유되고 있고 며칠만 지나면 나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문종의 병은 급작스럽게 악화되었는데 전순희는 사정전 남쪽 회랑에서 방소의설을 살폈다고 합니다. 종기라는 병이 희귀병도 아닌데 그 경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당일에서야 의설을 열람하는 등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 어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편 전순희는 세종부터 문종과 단종을 거치며 세조까지 조선 초기 내분의 왕 어이를 지냈으나 현대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 그를 찾으려는 발걸음으로 의성전순회 기념사업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해원예술제를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생태학교에서 개최하고 해원예술제 한마당, 의방유치, 관환운동 본무 및 전순회 추모 신앙송음악회, 대한민국 장류발효, 치유음식 전시경연대회 등을 펼쳤습니다. 의성 전순희가 집필한 상가요로 식료차녀, 의방유치 등은 한국의 모든 농임 수산업, 의학, 식품, 장류산업, 전통주, 궁중 약선 음식 전반을 총망라하고 있으나 임진왜란 때 가토기온마사가 침탈해 일본 국내성에 보관 중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정말 전순희는 문종을 독살했는가였습니다.